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송홍열 전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과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돼 직접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의사 밝혔습니다. 큰 공직을 맡아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은 현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언론 보도를 타지 않은 뭔가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을 가능성 하나. 아, 그래요? 예, 그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그만뒀을 가능성 하나. 이렇게 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자는 어떤 들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통상적인 경우에 보통 이제 이제까지 이제 불거진 의혹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물평 그런 관련한 논란 또 예. 하여튼 그 약간 성희롱성 발언 논란 그런 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논란인 부분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자간담회 열어서 해명도 했고 또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사청문 관련해서 여러 자료도 좀 제출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그만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공정위에서 그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그리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 대해서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상법의 전문가라고 알려진 이 후보자 역시도 이 분야에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보이는 와중에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말 사이에 사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던 결과입니까? 저는 구체적 그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예.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김성희 장관 후보자도 사퇴했고 암만 해도 이런 큰 전국의 흐름에서 그런 대통령 지지도의 하락과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또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내분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 여권 전반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 본인도 이 예. 문제에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청문회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건은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다고 보는데 이 송홍열 후보자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러한 그 성비, 성희롱 발언을 이미 검증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이렇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실제 청문회 과정으로 가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니 언론 보도처럼 모르고 전혀 검증해서 모르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알면서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져갈 수 없겠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내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혀왔습니다. 청문 재송부 기간이 지난 8일이었으니까 이게 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임명이 될 수 있는 그 이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런 후보자와 비슷한 상황이 네. 됐는데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부담이 되진 않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건 그렇게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응답하신 분들이. 예. 그건 비단 응답하신 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 일반 국민들이 가장 이제 사실은 부족한 점으로 느끼고 있는 그 대목이고 지금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일기 내각에서 이렇게 임명 강행을 많이 한 사례도 없고 게다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인사청문회 패싱 현상까지도 예. 이제 추가가 자꾸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외적으로 한두 건이라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상습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른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 이유가 설령 뭐 여야 원내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돼서라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잠깐 못 기다려서 인사청문회를 거른다 이런 관례를 자꾸 새롭게 쌓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임명 강행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인사에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원구성 상황을 좀 더 지켜보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도 이걸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건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정말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어. 국회가 지금 정상화 직전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정부 뭐 대통령께서 하도 비교하지만 앞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앞정부에는 인사청문회 전에 사전에 이제 자진 사퇴한 분이 3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4명체를 기록하고 있고 제 기억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이렇게 임명을 한 적은 있지만 근데 벌써 이제 3번째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양상이 된다는 거는 정말 여야 협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또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무리하게 이야기를 발표했더라도 뭐 거둬들이는 게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 제가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분 모두 이런 발표를 오늘 했더라도 거둬들이고 다시 좀 숙고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징계, 그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 윤리위 결정 후에 이준석 대표 어제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바람의 색깔, 이 OST 유튜브 영상만 하나를 딱 공개를 하고 크게 외부 일정은 지금 잡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SNS에 이 글 올린 것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그 내용을 보면 맥락상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다 크기 전에 배 버리면 뭐 클지 안 클지 어떻게 아느냐 뭐 그런 맥락의 이제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불만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이 이미 뭐 의사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표직에서 불복한다.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 이준석 대표의 향후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 부분 좀 고민을 좀 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예. 제가 보건대는 지금 식으로 행보하는 것은 득이 그러니까 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냥 당대표직에서 불명예스럽게 그만두면 이게 정치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윤리위 결정 나오기 직전에 본인이 결단을 내렸어도 전 뭐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무리를 본인과 관련해서 이제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이제 또 책임 또 최근에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명예 회복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 뭐 철저히 받고 그리고 무죄 입증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정치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 이랬으면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뭐 향후 정치 행보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은 뭐 끝까지 맞서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윤리위 결정이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는 당대표가 이거를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향후에 윤리위가 뭐 어떤 당원이든 당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를 그 사람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당대표로서. 당신은 수용해. 근데 나는 수용 못해.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당 갈등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또 본인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는 본인이 어찌됐건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쯤에서는 뭐 결정을 좀 따르고
다시 이제 경찰 수사 받고 좀 이제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쪽으로 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준수 대표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 지금까지 기조를 그냥 하긴 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거든요. 예. 그 당규상에 보면. 그리고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징계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당은 당규가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해석상의 예. 문제입니다. 그런 원칙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직위를 가지고 현재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처분권은 본인의 이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자기 처분권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 징계를 확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법적 투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본인도 법적 투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최고위원회 본인 징계에 대해서 계속 유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내일 최고위원회 당대표가 2명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직무대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직무를 이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하는 이중 권력이 나오는 문제까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말에 이런 딱 SNS 하나 올리고 심사숙고하면서 뭔가 의견을 듣는 청취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더 유연한 대응으로서 이런 절차는 밟고 본인의 어떤 법적 소명은 하는 그런 쪽에 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가 의혹만 가지고 중징계 내렸다. 이게 조폭들이 일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좀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홍준표 시장은 누명 벗기 위해서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라. 이런 또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사실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그 엇갈리는 그 의견들은 또 계속해서 좀 충돌하는 양상이 드러나진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뭐 지금 사퇴를 하든 안 하건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본인이 계속 저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더 많아지는 거고 더 이 폭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도 정치적으로는 좀 잘 판단을 내려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게다가 지금 이제 새로 입당도 지금 더 하라고 지금 막 또 종용하고 당원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나를 더 힘있게 밀어서 지금 국민의힘을 바꿔보자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인 건데 뭐 본인도 뭐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정치를 정말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좀 어찌됐건 좀 길게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번에 뭐 이 윤리위 결정을 따르면 자기 정치 인생은 끝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보건대는 좀 과도한 생각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 사실은 대표들 중에서 곤욕 치른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뒤에 잘 된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홍준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대표에서 불명예로 퇴진했는데 뭐 그 뒤에 대선 후보도 되고 어찌됐건 뭐 이제 대구시장도 되고 그러니까 정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홍준표 이제 시장은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네. 뭐 유승민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좀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가까운 사이다 보니 좀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폭력배를까지 함께 인용하신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윤리위도 뭐 제가 보기에도 약간 다소 근거가 좀 박약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윤리위의 결정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제가 김 대표께는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JTBC 장씨 녹취록과 관련된 추가 보도 어제 내놓지 않았습니까? 7억 원 투자각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에도 협상 카드로 활용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본인의 단일화의 그 참뜻을 이렇게 음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뭐 녹음 파일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예. 이제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행태의 어떤 이야기는 좀 그 사실과 허풍이 반반 섞여서 좀 더 과장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단일화를 할 때 일종의 조건 없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정치권에서 좀 의아했습니다. 저분이 뭔가의 정치에서는 사실 안전한 뭔가를 정확하게 주고받는 걸 통해서 주로 단일화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단일화됐기 때문에 뭔가 좀 뒤에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녹음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허풍을 뜬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그 뒤에 배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 앞으로 이 상황에서 이런 보도들이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될 만한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이 녹취 파일에 나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그 당사자가 이제 그 장모 이사라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성상납 이루어질 때 자기가 의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제 이사인 사람이 이제 변호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내용인데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국 전달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무마 문건, 이 각서 이것이 윤석열 그 당시 이제 대선 캠프의 뭐 핵심 가운데 하나인 윤모 씨에게 전달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각서를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제거 플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각서를 통해서 이런 확실한 각서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보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단일화하자.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건 없이 단일화에 응한 거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주장만 존재하는 겁니다. 네. 주장이 담긴 그러니까 녹취 파일만 이제 이번에 보도를 탄 거죠. 그러니까 확인돼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려면 입증이 될 만한 증거 자료도 지금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허풍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과연 그 각서 한 장 때문에 네. 단일화를 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만 없으면 뭐 안철수 그 당시 후보 입장에서 뭐 단일화의 모든 걸림돌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사실은 그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의 그 당시 지분을 얼마나 인정받는가, 뭐 그거였던 것으로 대체로 우리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던 건데 뭐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중요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조금은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참 지금 이렇게 그 문건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됐고 차후에 당 대표를 다시 이제 뽑느냐 이런 물밑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전부터 이제 안철수 의원과 네. 장제원 의원이 또 손을 잡으면서 또 이렇게 그렇죠. 구도화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 그야말로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과연 음모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음모론의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그 각서 당사자 그쪽에서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서 확인돼야 될 지점들이 여전히 좀 많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이제 내일 당 수습 방안 국민의힘 논의하게 될 텐데요. 친윤 내에서도 이걸 뭐 조계 전대를 꾸려야 한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사고라고 또 규정을 하면서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게 또 길을 열어주고 있고 좀 이게 의견도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지도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윤리 징계 결정에 의하면 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얼마든지 6개월 뒤에 또 당원권이 회복되거든요. 자동으로. 예.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결정 그대로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게 아니라 정지되는 거고 사고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대로 이거는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6개월을 직무대행으로 하되 그 형식을 비대위 형식으로 할지는 현재 최고위원들이 저는 사퇴하면 비대위가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 직위가 현재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 즉 당헌 소환과 같은 행태의 어떤 이 당헌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의원총회에서 저는 만장일치 결의로 예를 들면 예. 사퇴해라 해서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래 나오면 좀 정치적인 문제로 쟁점되기 때문에 그때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그런 행태로 지금 수습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생각은 이렇게 해서 수습하고 싶은데 이걸 조기 전당대회로 가져가서 다음 공천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좀 변화를 바란 쪽에서는 이걸 거리로 보고 가능한 비대위나 해서 조기 전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내일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논의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게나마 민주당 이야기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에 있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사실 전대 룰 놓고 개파 갈등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를 두고 이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고 나서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가 조기에 선거 패배 후유증 극복할 토양 만들고 전당대회 규칙도 빠르게 정리했다. 지난 한 달간을 좀 자평하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역시 긍정적으로 자평을 이제 하셨는데 늘 그러세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빠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각 계파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해서 그 합의되는 지점에서 일단 경선 룰도 지금 이제 확정을 지었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대과 없이 지금 직을 잘 수행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통해서 다음 이제 다음 총선. 대선 또 다음 총선 예. 그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닌 거죠, 사실은. 예,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말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소통도 좀 잘하고 당의 어떤 혼란 속에서 안정감을 가져온 건 틀림없습니다. 본인이 또 원내대표도 했고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추대되다시피 했고요. 그런 점은 잘한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짧은 기간, 이제 세 달 이내에 비대위원회는 이렇게 개혁, 혁신 이런 성과를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 비대위원회가 성공한 경우에는 그 비대위원장이 차기 총선을 앞둔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거나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처럼 차기 대통령 후보이거나 또는 1년 전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처럼 1년 정도 가까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혁신하면서 성과가 있는데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이게 혁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가 다만 그 대선 지방선거 평가를 책임 있게 하지 않은 점이 아직까지 좀 진행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점이 좀 아쉽고 두 번째로는 당 대표가 되면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권을 상당히 본인 좌파 중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런 예민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누가 당 대표가 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정당대회에서 다음 총선에 그 국회의원 총선 공천의 룰을 확정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를 때.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이런 핵심안을 좀 서둘러서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이 공천의 룰을 좀 확정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대룰 다 확정되고 나서 이제 당대표 후보 등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쭉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비대위에서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다면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나 개혁이나 이런 움직임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가능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원래 이제 이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는 당 내에서 하기 힘들어서 좀 외부에 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후보자들의 시간이죠. 후보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나 이런 이재명 국회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약간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관련돼 있는 국민의힘의 혼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출마 선을 좀 늦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예. 사실은 뭐 이번 주쯤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늦추는 경우에는 지금은 이준석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달은 이 각 후보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대선 그리고 당의 핵심 방향을 내놓고 경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